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참 길고도 길었던 연말연시였습니다. 참 오래도 끌어온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국 결론이 나긴 나는군요. 하지만 아직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될 예정이라 이 미쳐 돌아가는 죽음의 탄핵 레이스는 아직도 끝이 요원합니다. 숫자를 따져보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서 벌써 31번째입니다. 정말 컨셉 하나는 확실하군요.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다 못해 아주 부러뜨려버릴 기세입니다. 왜 민주당이 이 지랄로 정부를 방해 못해 안달인지 따지는 거야.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다들 다루는 문제이니 저는 왜 우리나라의 법이 저런 개지랄을 허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국회라는 것의 근본은 견제기구입니다. 군주의 전행을 막기 위해 출범하여 오늘날은 아예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단의 성격이 됐죠. 권력이라는 건 권위와 강제력을 함의합니다. 이건 사회를 통합해 하나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이기 때문에 권력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득점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왕이나 대통령이죠. 그래서 세상 돌쪽에서 도끼 만들던 시절부터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했고 대가리에 헤모글로빈 농후한 애새끼들조차 그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우두머리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정점을 허락하는 권력의 특성은 곧 한 개인에 대한 추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통령, 하나의 군주, 하나의 총리, 하나의 장관에게 그 공무를 일임하게 되어 있죠. 이건 집단보다 개인이 가치를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첨예화입니다. 단순히 권력자의 권력욕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얼마든 변덕을 부릴 수 있는 개인이라는 존재가 그 막대한 권력을 거머쥐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일임을 부정할 수가 없죠. 인제 너 말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그래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권력자 자체에 대한 퇴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탄핵입니다. 정리하자면 탄핵이라는 권한은 국회의 견제 기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국회가 가진 비밀병기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은 당연한 권한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되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계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브락치 새끼 지금 민주당 옹호하려고 하는 거지? 아가리 싸물고 들어보세요.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고유 권한이고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해서 그게 늘상 해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합법적으로 야스를 해도 된다고 해서 백주대낮에 광화문에서 온리팬스 찍고 저 앉아있으면 슬기로운 깜빵 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적절함의 미덕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30일의 탄핵 소추는 적절함의 미덕이 완전히 아작났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시발 너무하잖아요.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탄핵하고 감사원장은 이재명 노려봤다고 탄핵을 합니다. 이건 선을 아주 시발 좌삼삼 우삼삼으로 넘은 거죠. 아니 그래서 대책이 뭔데? 저런 미친놈들을 막을 제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제도로 저런 짓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도는 불완전해요. 언제나 빈틈이 있죠. 누군가 법을 어기려고 작정한 놈이 있다면 그놈은 어떻게든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겁니다. 제도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는 크리스토퍼 존나 깜짝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말하는 욕망의 철학이죠. 공정한 법은 행동을 금지하거나 장려할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나쁜 짓 하지 마. 이딴 법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근거가 명확해질수록 역으로 그 근거만 피하면 금기를 범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게 꼼수라는 물건이죠. 어떻게든 법으로 사람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려 들면 그 법은 욕망 그 자체에 대한 히스테리로 변질되어 더 큰 해악을 초래합니다. 미국의 금주령이나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있는 제도의 순환고리를 눈치채야 합니다. 탄핵소 주권을 없애면 계엄 권한을 없애면 그러면 대체 뭐가 달라지나요? 폭군의 굴림에 어떻게 대항하고 다수당의 횡포는 어떻게 막나요? 사실 이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미워하면 되죠. 판사가 그 법정신에 입각해 죄를 혐오하면 됩니다. 법이 허술하다 한들 판결권자가 어떤 범죄를 그냥 존나게 싫어한다면 없는 법을 지금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를 빵에 쳐넣으려 하지 않겠어요? 결국 모든 제도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선한 욕망을 가졌다면 제도가 없어도 선순환이 빚어지지만 아무리 제도가 정교해도 사람이 악한 욕망을 가진다면 제도는 어떻게든 망가집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통치자의 도덕성을 주문한 것이겠죠. 사실 적절함의 미덕이라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이 도덕에 있습니다. 만약 너무도 혐오스러운 범죄가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한 적절성은 최대치와 최소치의 중간값이 아니라 완전히 편향된 극단적 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변덕스러운 사람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이긴 합니다. 실제로 야당이 30일에나 탄핵을 조지면서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함을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이러면 결국 도돌이표가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하나의 수렴된 결론으로 향한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결국 우리는 악한 것에 완전한 종말을 바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항상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미완의 선택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이 됨과 동시에 도덕이라는 타협 불가능한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극단적 분쟁, 그 사생결단이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쳐버린 거대 야당의 탄핵을 무슨 법으로 막을까요? 이미 미쳤다니까요. 이미 미쳐서 눈까지 짚고 침 질질 흘리며 불알 벅벅 긁고 있는데 법은 무슨 놈의 법입니까? 미친놈이 재미삼아 차로 사람을 들이받았다면 차를 처벌해야겠습니까? 사람을 처벌해야죠. 이것이 탄핵을 탄핵한다는 결단이고 이것이 제도의 본질은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알파고를 바둑으로 이기려면 알파고 뚝배기를 깨부수면 된다는 현피적 발상인데 이게 진짜로 먹히는 게 인간 세상이죠. 이래서 옛 성현께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제격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우리는 대체로 불확실한 성공보다는 확실한 파멸을 선호하곤 합니다. 이 인간사의 궤도를 비틀어 문명을 쌓아 올린 것은 안정적인 실패를 탈피하는 도박적 결단에 있었죠. 그것이 항상 삐걱대는 세상을 템질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용기라는 미덕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 용기가 없다면 아무리 정교하게 짜올린 법의 아성이라 한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키는 사람 없는 성은 더 이상 난공불락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겠습니다.